주식사이클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김사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의 첫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한 주 코스피 차트 흐름 좀 살펴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날 급등에 유력한 종목 탑3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험난한 증시 속에서도 분명히 시장의 반등 기회와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종목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서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강력한 장대 양복이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한가 가는 소리 안에 그게 실제 대한민국 증시에 발생이 됐고요. 근데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양봉의 중심 부근에서 박스권 양상에서 기존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박스권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상단을 돌파할 것인지 다음 주 주목해야 되는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큰 거래대금이 상승장 때 나오던 것과 대비 지금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이제 기존의 수급이 레버리지와 그리고 신용잔고도 늘었었고 예탁금도 늘면서 많은 투자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시장의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가 지금 좀 축소가 되다 보니까 좀 숨고르기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밑꼬리가 나왔죠. 이 밑꼬리의 뜻은 매도가 나왔다가 그 매도를 매수세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 좀 나오게 된 건데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꼬리 위에서 마감이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꼬리 밑에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음봉 도지 형태로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더 긴 상태죠.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시도하지 못하고 종가가 바로 더 마감이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음봉의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음봉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기존의 밑꼬리를 먹으러 갈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다시 한번의 고점을 갱신하면서 양봉으로 나올 것인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다음 주도 다시 한번의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은 다음 주에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의 매도가 꼬리를 먹게 되면은 공포 심리가 더 강화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오히려 시장의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조정이 짧아질 수 있는지 길어질 수 있는지가 판별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증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없더라도 시장 코스피 코스닥만큼은 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이 정말 다른 국가 대비 거의 뭐 3배가 넘는 가격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은 추가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꼬리를 먹기보다는 이 박스 양상에서 전개가 되다가 다시 한번 호재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정고점을 트라이하러 가는 그런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준비 기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뭐 갖고 있을 수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들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종목들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부터 좀 살펴볼게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차트로는 추세가 상승인지 하방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구간에서 제가 보이시는 세팅한 차트 세팅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두 개의 추세를 돌려야 상방을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200선을 지탱받고 기존에 추세를 돌려놓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삼성전자는 30만 원을 일단 돌려놓는 게 핵심 목표다. 이 30만 원 돌려놓고 안착하게 되면은 좀 더 순탄하게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 정말 단기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주황색 선과 이 파란색 점선 두 개의 추세를 돌리려면 이런 구간에서 파동을 만드는데 지금 아직까지 200선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버티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큰 틀에서 큰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기는 그래도 그나마 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대비 지금 두 개의 추세선 부근에서 붙어있죠. 다음 주에 150만 원에 안착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추세가 시작됐던 지점들 결국에는 이 지점이었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지점에서 깨지 않고 가다가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돌려놓는 시도를 하다가 시장이 투만이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를 좀 돌려놓는 움직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게 뭐겠습니까? 최근에 바로 이 추세선을 돌려놓고 저항을 맞은 다음에 좀 내려가고 있죠. 그럼 이 종목은 좀 쌍바닥을 만들면서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고 감해도기가 길어지면서 아직까지 양봉 거래보다 음봉 거래가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이 종목도 완벽한 추세전을 하려면 기존에 보이시는 125만 원을 완벽하게 안착하는 것이 일단 핵심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이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네이버도 최근에 젠스낭이 오면서 추세를 막 돌려놓는 시그널 보였는데 계속 깨졌다가 돌렸는데 깨졌다가 결국에는 추세를 이탈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시면 뭐 주황색 선은 돌려놓긴 했지만은 기존에 여기에 매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돌려놓다 싶으면 바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세가 안전하기까지는 시간 소요가 걸리고 그리고 기존의 상단 저항 라인도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돌려놔도 저는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기존에 여러분들 핵심 단가 구간 내에서 반등 시에 좀 정리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솔루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추세를 돌려놓고 버티면서 잘 가다가 이때 깨졌죠. 그리고 돌려놓는데 실패했죠. 200선을 계속 저항을 받다가 지지받다가 저항받고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근데 지금 돌려놓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강력한 거래량은 이제 이 정도 좀 나와야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파란색 점선 위에 있죠. 단기간에 추세를 전개하기에는 좀 시간 소요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지금 추가 매수는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추세를 좀 전하는 이후에 불타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파동을 추세를 바꿔놓고 추세를 깨지 않고 가다가 이때 깨졌죠. 깨지면서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돌려놓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없죠. 근데 좀 있으면 이게 거래가 이 정도 거래만 나오더라도 의미 있는 거래가 나오더라도 25만 원 선까지는 좀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25만 원 구간에서 이제 매물들이 있죠. 상당 고점의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25만 이후에 안착하는 여부 상당히 좀 잘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진하면서 올라가는 게 핵심이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보여드린 LG전자가 네이버보다는 낫다라는 겁니다. 두 개를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순위 추가 매수하고 신규 매수한다고 하면은 LG전자가 일단은 이 두 개를 중에서는 이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이버 종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세의 전환이 뭔가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CI 홀딩스부터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어디서 돌려놨죠? 여기서 돌려놓고 버티면서 가다가 추세가 여기서 깨졌죠. 근데 최근에 200선 계속 지지받으면서 지금 추세를 바꿔놓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지금 OCI 홀딩스는 LG전자보다는 좋고요. 네이버보다는 추세가 좀 더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세 가지 종목을 갖고 있으면 뭐부터 물타기를 할까요? OCI, LG전자, 네이버 순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추세가 바뀐 것부터 이제 돌려놔야 되는데 지금 저항받고 쉬어가고 있는데 다시 돌려놓으면 이것도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 SDI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바꿔놓는 게 이때 딱 돌려놨죠. 추세 깨지 않고 가다가 여기서부터 깨졌습니다. 저항 맞으면서 200선 계속 지지받다가 깨지고 나서 지금 돌려놓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도 60만 원 부분까지 돌려놓으면 추세가 바뀌는데 이때 상단 저항이 있고요.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또 가열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고점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좀 현재 여러분들 이런 데 물려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60만 원 부근에서 차익 거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추세를 바뀌려는 움직임이 있고 바닥권 구간은 맞지만 60만 원 이후에 이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또 가열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좀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급하게 2차전지 관련주는 접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이때 추세를 돌려놓는 시도를 하다가 버티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제 깨졌죠. 그리고 200선 구간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계속 깨지다가 아직까지도 200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가열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단번 돌파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삼성 SDI가 좀 더 추세 바꾸기가 쉬운 자리라는 게 답이 나오죠. 그럼 내가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여러분들 나중에 2차전지가 추세로 돌리면 뭐부터 사야 될까요? 삼성 SDI부터 사야겠죠. 네, 포스코 퓨처엠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추세 전환이 어떤 것부터 빠르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돌린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에 돌린 이 지점부터 시작했다가 요때 깨졌죠. 근데 요때 시작해서 매수해서 여기서 깨져도 손절 아니죠. 거의 본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추세를 돌리는 시도를 했다가 200선 지지받고 다시 깨지고 저항받다가 계속 내려간 상태예요. 200선이 여기 있습니다.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려면 17만 5천 원까지 가야 되는데 매물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보유 시일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보유하신 분들 에코프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매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기다렸다가 거래량도 없는 상태죠. 최소한 거래가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보유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2차전지는 좀 보유를 당장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에 여러분들이 물량을 태울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현대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추세 어디서 바뀌었죠? 여기서 돌려놓고 요때 깨졌습니다. 200선 지지받다가 깨졌죠. 저항 먹고 지금 아직도 2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래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가열 구간에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보유실도 마찬가지로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들이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LG전자를 좀 더 보는 게 낫겠죠. 자, 효성중공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추세를 두 개를 어디서 돌려놨습니까? 자, 요때 돌려놨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때 추세를 딱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추세를 깨는 지점이 어디죠? 깨는 지점 잘 가다가 최근에 바로 여기 보이시는데 여기서 깨졌죠. 그러니까 추세 추정 장점이 뭐예요? 네, 요런 데에서 변압기 관련 실적이 날 때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익이 몇 프로다? 457%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이 바닥을 다지고 턴을 하게 되면은 이런 추세가 발생되는 종목이 지수 상승과 맞물리면서 폭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보유한 종목이 그런 추세 추종이 시작이 됐으면 그걸 그냥 막 5% 10% 먹고 뭐 20%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수익을 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그냥 이번에 강한 상승 1년간 하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내려가기보다는 이런 구간을 거치고 나서 저는 27년, 28년 이때까지 다시 한번 새로운 파동을 만들고 내려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빅테크 기업들의 아직까지 AI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파동이 나오기 전에 추세 추종 종목들이 시작됐으면 이렇게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최근 우리 구독자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또 추가적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에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단기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한 번에 파동이 시작됐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추세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깨졌죠. 200선 부분에서 깨지고. 근데 최근에도 지금 다시 한번 좀 돌려놓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가열 이후에 아직까지 큰 틀에서는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시간 소요가 걸릴 수밖에 없는 기존의 고점 매물대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저항 라인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번 돌파를 하기보다는 이런 산들을 여러 번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산들을 여러 번 만들다가 그 시장의 흐름이 왔을 때 기존의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급하게 접근할 필요 없어요. 네, 급하게 접근할 필요 없이 일단 기존의 고점 매물대로 확실하게 돌려놓고 요 위에서 안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불타기에도 수익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LS 일렉트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자, 이 종목은 추세가 딱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서 바뀌기 시작했고요. 깨진 점은 여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압기가 실적을 뽑을 때 끌고 갔으면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을 때 끌고 갔으면은 이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거의 200%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0선 지지받고 저항 맞으면서 전개가 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25만 돌려놓으면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이제 또 저항 라인이 겹쳐 있고 매물도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할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25만 돌려놓고 안착하는 자리 잘 공략하면은 또 이런 파동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무리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추세 어디서 시작됐죠? 자, 이제 답 나오죠.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여기서 한번 깨지고 또 여기서 추세 추종이 무조건 수익은 아니에요. 깨지면 여기서 이제 손절이겠죠. 근데 손절로 10% 정도 손실입니다. 이거 보시면 10% 정도 손실이잖아요. 근데 다시 추세가 어디 시작됐어요? 두 개의 추세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두 개의 추세가 깨지는 지점까지 가져갑니다. 이렇게 NXT에서 나온 이런 거는 제외해야겠죠. 자, 언제 깨집니까? 정확히 여기서 깨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추세가 다시 시작한 자리에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었습니다. 그럼 몇 프로 수익이에요? 하나는 마이너스 10%에서 끝났는데 하나는 크게 먹으면 264%네요. 그럼 추세 추정의 장점 뭐예요? 손절은 짧게 기계적으로 추세 추정을 시작하면은 크게 먹으면 이 정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지금 이 두산 NLBT가 가기 위한 종착지가 200선도 돌려야 되고 추세선도 돌려야 되고 매물 저항도 돌려야 되고 악성의 매물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최근에 또 단기 가열에 거래량이 없죠. 그럼 이 종목 답이 나옵니다. 지금 추가하면서 할까요 말까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된다. 근데 그러면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버려 두면서 제가 추후에 설명드린 4부전에서 5% 10% 수익 단기적으로 먹으면서 이런 종목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놨다가 나중에 추세가 왔을 때 그 조금 줄여놓은 보유 비중만 남겨놓고 여기다 불타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물타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추세가 어디서 시작됐죠? 바로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점선 여기서 시작됐죠. 어디서 깨졌죠? 여기서 깨졌고 또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서 깨졌습니다. 근데 빠르게 돌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깨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세를 뭐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여기서 매도하더라도 이게 50% 수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0선을 지지받다가 단기적인 저항에 막히고 내려갔다가 200선을 계속 시도했다가 돌려놓지 못하고 있죠. 거래량도 기존 대비 줄고 있습니다. 매물도 이런데 악성이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 형태에 좀 길어질 수가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추세 추종으로 추세가 바뀌는 지점까지는 기간 소요가 걸리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해서 물려 있더라도 굳이 지금 당장 물타기 불타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오히려 추세가 바뀌는 종목들을 끌고 가고 거기에다가 보유한 현금을 쓰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뭐 볼까요? 대한강통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 여기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추세를 깨는지 언제 깨집니까? 언제 깨집니까? 끌고 갑니다. 언제 깨집니까? 여기서 깨졌네요. 여기서 깨졌습니다. 그럼 여기 캡틀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정말 운 좋으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데서 내가 재수없어서 추세가 깨질 점에 매도를 하더라도 이게 몇 프로 수익이다? 465% 수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대한강통신 200선 지지받고 저항받고 쉬어가고 있죠. 가을이고 거래량도 아직까지 크게 들어왔던 만큼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눌렸다가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건데 기존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이 기간 조정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파동이 정말 뭐 템버거가 나온 종목이 다시 한 번에 템버거 갈 확률보다는 기존 매물대 구간에서 파동 만들어 줬다가 또 다시 파동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이런 데에서 물량이 거의 뭐 90% 100% 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매물대 2만원 구간까지 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고 손실을 인정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는 게 더 빠릅니다. 특히 템버거가 간 종목들은 추후에 실적으로 베이스로 가는 건 더 갈 수도 있지만 실적 베이스가 아니라 테마주 형태로 아직까지 실적을 기대하는 시간 소요가 걸릴 수 있다면 이게 언제 돌려놓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ESC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코스모학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봉차트 볼게요. 주봉차트. 자, 이 종목도 파동을 한번 만들어 놓기 끝이 아니라는 게 뭐냐. 파동 한번 만들어 놓고 기간 소요가 이거 몇 년 걸렸습니까? 이때가 2차전지 테슬라가 이제 계열을 하는 시기였는데 이때 파동 한번 나오고 조정을 줬다가 이 조정 5, 6년 나왔다가 파동 한번 나오고 또 원점으로 돌린 다음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대한강통신이 지금 여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간 조정이 이렇게 길어질지 짧아질지를 지금은 몰라요, 아무도. 근데 내가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지금부터 막 5년, 6년, 7년, 8년을 기다릴 수가 있냐고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는 지점에 가서 그때 가서 공격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이 코스모학은 제가 다시 투자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지금 보이시는 원점까지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네, 원점 같은 데 기다려서 실적과 재무가 문제 없으면 또 여기에서 또 단기적인 파동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정말 무서운 주식장이고 근데 또 기회를 잘 잡으면 정말 대박이 나올 수 있는 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지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무튼 제가 좀 다양한 종목도 좀 설명드렸는데 보유한 종목이 있다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탑3 종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보셔야 될 탑3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바로 광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자, 광전자를 좀 보시면요. 일단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바로 강한 상한가를 말면서 대규모의 폭등 랠리가 단기간에 뭐 거의 10배까지 급등을 하고 나서 계속 고점이 낮아지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다시 한 번의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돈들이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추세를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는 일반적인 차트로는 좀 해석이 어렵다는 거고 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구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파란색 점선과 주황색 선은 아직 돌리지 못한 상태죠. 그 단계적인 가열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인 조정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도 추세를 돌리기 시작했던 지점이 결국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추세를 깨지는 지점까지 끌고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뭐 고점에 매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매도 못 하더라도 이런 데서 매도를 하더라도 거의 20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이 종목도 이제 추후에 추세를 다시 한번 바꿔놓게 되면은 10,000원 이후로 안착을 해놓고 다시 한번에 거래량이 기존 거래량만큼의 더 큰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또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200선 구간 받고 지금 단번 돌리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에 눌림목 이후에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종목 이 분봉 125분봉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추세를 또 여기서 돌려놓죠. 네, 그동안 추세를 이렇게 딱 돌려놓고 나서 돈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추세가 깨지는 지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이시는 주황색 구름존을 이탈하면서부터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놓다가 실패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구간이 이제 이런 지점에서 대규모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되돌림 구간을 하면서 추세를 바꾸는 시도를 했으나 5월부터 시장이 조정을 거치면서 하락세로 그리고 기존에 이미 있는 선들을 또 이탈하면서 조정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 라인을 이탈하면서 종목 계속 저항을 받고 내려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추세를 돌리려는 거래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항상 강한 지점에서의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추세의 변곡점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존의 상단까지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은 추세가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추세의 변곡을 만들 수 있는 준비되는 주식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종목들 분봉 타이밍상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력이 개입되고 돈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보이시는 하늘색 사부존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드리죠. 사부존에서 눌림목 이후에 파동이 한번 또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파동이 여러분들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부존에서 반등 나오면 25% 파동입니다. 우리가 절반만 먹어도 몇 프로예요? 12%를 먹을 수 있는 파동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단기적인 또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저항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최소 7,000원 정도 구간까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가격까지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탑3 종목을 드렸는데 그 종목에 그 가격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네, 그런 종목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실시간적으로 그날 수급이 매번 바뀝니다. 그죠? 그날의 주도주가 매번 바뀌고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 제가 설명드린 사부존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 오면은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장중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사부존에 오는 종목들 그 실시간 소통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가격대가 안 오면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안 와서 내가 좀 더 높은 데서 사고, 이게 아니라 제가 설명한 가격대에 온다고 하면 그때 매수하셔서 다음 파동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격이 안 왔다 하면은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런데 매매 횟수가 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장 정밀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잦은 매매가 많은 게 고수가 아니라 적더라도 중요한 지점에서 비중을 태워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하는 방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설명드린 종목이 또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그런 관련된 내용들도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추후에 제가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전자가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지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이제 강통신 관련주입니다. 강통신. 근데 강통신 관련주도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이슈죠? 바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쓰이는 신기술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해서 물이라든지 냉각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에 구리를 많이 쓰는데 구리도 열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나온 기술이 보다 강통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 이렇게 펌핑이 됐죠.
하지만 추후에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로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젠슨항이 주목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주목을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전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 부분 좀 설명드린 다음에 두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목 역시 장중에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시장일수록 가장 큰 기회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최근 금호건설처럼 시장이 폭락하는 날에도 먼저 움직이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는 그 종목을 급등 뒤에 발견하느냐 아니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발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것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금호건설을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투자 습관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후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다음 급등이 시작되는 경우는 저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종목은 반등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어떤 종목은 인생 종목이 되고 어떤 종목은 손실만 남기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실시간 눌림방 대응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중에 어떤 종목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왜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지, 왜 지금은 매수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다음 상승장에서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자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바닥에서 준비하는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만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사부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KBI 메탈입니다. 자, 이 KBI 메탈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추세의 변곡점이 발생된 지점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겠죠.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시그널가 나오고 나서 이제 강한 상승 이후에 지금도 이제 추세를 좀 돌려놓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반적인 차트로는 이게 추세가 전환을 시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게 좀 단점이긴 해서 제가 세팅을 두 개를 보여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지금 다시 한 번에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는 단계입니다. 이걸 제가 분봉 차트로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면 이 120분봉상에서 이때 규모의 돈이 들어오고 나서 세력들이 이렇게 쭉 일자적으로 이렇게 행보 구간을 거치면서 전개하다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규모의 펌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이시는 선 하나가 또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회색선, 여기를 깨더라도 빠르게 돌려놓고 깨더라도 빠르게 돌려놓고 깨더라도 빠르게 돌려놓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정말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보이시는 6,700원 그리고 6,800원 라인, 여기까지 이제 매물이 다시 한 번에 저항으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분봉적들 보시면은 계속 여기 돌파하려다 실패하고 돌파하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깨지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이런 고점의 매물대를 소화한 이후에 지금 다시 한 번에 이제 쉬어간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6,800원, 7,000원 라인까지, 기존에 이제 매물이 가장 두터웠던 라인까지 트라이를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봉 차트에서는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봉 차트에서는 이제 추세를 계속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분봉 차트에서 그러면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사부전에서 잡는, 사부전에서. 자, 지금 보시면은 세력이 개입하면서 돈들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사부전에서 반등 제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세력의 개입이 약해지면서 반등 다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 가격대 4,800원 10원 요점이 이제 여러분들이 분할로 모으기 좋은 적기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4,800원대 이때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 4,000원 초반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안 내려오면 뭐 안 사는 거고요.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2차 매수까지 한 다음에 파동에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기존의 정고점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 하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120분봉 차트처럼 이 7,000원 라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7,000원 라인까지도 최대 맥시멈으로 볼 수 있는 목표가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KB의 메탈은 추세 변곡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두 개의 추세를 돌리고 파동이 강해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두 개의 추세를 돌리는 과정인데 기존의 고점 매물대를 이제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돌려놓으면서 7,000원까지 한번 트라이 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의 메탈도 제가 최근에 설명드렸지만 구리와 관련돼 있습니다. 구리. 근데 요새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구리에 관련된 매물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도 쓰이고 글로벌적인 첨단 산업에 쓰이다 보니까 사실상 구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시세의 재료가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KB의 메탈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삼성 E&A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두 개의 추세 언제 돌렸죠? 이때 시그널 나왔죠. 그리고 언제 깨졌죠? 잘 버티다가 이제 여기서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추세가 시작된 지점에서 잘 끌고 가더라도 이 수익이 거의 50% 정도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이런 고점에서 고점 저항 부근에서 좀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추세가 깨진 지점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면 최소한 50%는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삼성 E&A한테도 나왔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추세를 돌리려는 시도를 최근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열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단번에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대규모의 폭등을 했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차트에서는 이거 지금 다시 한 번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바로 폭등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단기 가열 구간이기 때문에 단번 돌파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던 지점들 그리고 앞으로 또 돌려야 될 지점들 이런 매물들을 이제 다 3단계를 거쳐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좀 쉬어가면서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패턴을 보더라도 그냥 여기서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죽여놓고 가고 죽여놓고 올려놓고, 그쵸? 그 고점에 이제 이것 좀 차트가 되게 예뻐서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죽여놓고 또 죽여놓어서 가잖아요. 차트가 정말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눌림목 구간 사부전에서 공략을 해야 이 종목도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 보세요. 세력이 개입했다가 이제 개입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반등 다음 반등 못하고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세력이 개입하면 또 저점을 높아가면서 올라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력이 개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부전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력의 개입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단번 돌파하기보다는 줄줄줄 흘러낼 가능성이 높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사부전에서 내가 타이밍 잘 잡으면은 가장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성 E&A를 공략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45,000원 라인, 지금 보이시는 이 사부전 45,000원 라인에 1차적으로 매수해 볼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이 42,500원 여기까지 좀 내려왔을 때 2차 매수해가지고 파동에 한번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써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120분 봉 차트를 보더라도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계속 바닥을 만들면서 계속 돌려놓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려놓고 지금 해석선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동이 만들어지면은 6만원까지도 가능한데, 근데 6만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런 앞전의 매물대들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번 돌파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이런 저항 라인들, 이런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왜 윗꼬리가 나오는지 알겠죠? 이런 데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들의 물량들을 지금 흡수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한번 눌렸다가 돌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눌렸다가 다시 한번 5만원 돌파하면은 기존에 또 강했던 53,000원 라인까지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보이시는 이게 이렇게 눌렸다가 올려놓을 종목이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삼성 E&A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종목 끝났네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를 돌려놓으면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또 이런 파동을 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부전을 활용해서 단기 매매 하시면서 이렇게 큰 파동들
먹어야죠. 이제 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장 나오고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2차 파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다면 또 이런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대규모로 출현할 것이고 그런 종목들을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